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이 증거 보존을 명령한 잠실 7동 투표용지 상자가 사라졌습니다. 투표용지 1900매라고 적혀있는 상자입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입니다. 결국 투표용지가 선거인 수의 50%도 안 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입니다. 모른다고 잡아떼던 선관위는 뒤늦게 폐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힐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앙선관위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받거나 특검을 받으려면 이 사태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잘 보관하고 있었어야 할 자료이자 증거입니다. 이처럼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 미만으로 인쇄한 투표소가 전국적으로 1371곳입니다. 전체 투표소의 9.6%나 됩니다. 지난번 투표율이 낮았던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투표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 미만으로 인쇄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합수본이 뭉개는 사이에 전국 투표소의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즉각 전국 모든 투표소의 증거물 폐기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합수본은 지체 없이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자료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전부 폐기하지 못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관위가 각 투표소에 추가 송부한 투표용지 24,577장 가운데 1년 번호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70.2%, 17,247장에 달합니다. 선관위는 이를 예비용이라면서 전체 투표용지의 3%를 1년 번호 없이 인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1년 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를 왜 인쇄합니까? 선거법상 모든 투표용지는 1년 번호가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비용이라고 해서 1년 번호를 빼고 인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년 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관위는 왜 1년 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3%나 인쇄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언론이 분석해 보니 투표용지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송파구 잠실 2동 제6투표소는 송부된 투표용지는 총 1,700장인데 투표자 수는 1,733명입니다. 투표용지 없이 어떻게 33명이 투표를 했는지 미스테리입니다. 투표용지에서 투표자를 뺀 잔여매 수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락이동 제3투표소는 투표용지 2,450장의 투표인은 2,252명입니다. 투표용지가 198장 남아야 하는데 302장이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계 3동은 투표용지가 234장 남아야 하는데 기록은 34장입니다. 이 황당한 사태들을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선거인 명부에 1,295명이 누락돼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명부를 바꿔서 다시 투표를 진행했고 대부분의 선거인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대부분입니다. 투표를 못하거나 포기한 유권자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전북에서는 유권자 1,104명의 투표가 전산 입력에 누락됐습니다.
심지어 오류를 발견하고도 교육감 선거 결과는 수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단순 실수라면서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해명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고작 투표 일주일 만에 언론들이 밝혀낸 것만 이 정도입니다. 제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날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증인들이 도주하기 전에 합수본은 수사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국회는 하루속히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어제 전국 18개 대학에서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대학 총학생회장단을 만났습니다. 청년들은 참정권 박탈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선거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에 정치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면 신속하게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전국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일 것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총체적 부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재선거 실시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국민의 한 표를 지켜내겠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안보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시각을 비교하여 6.25 전쟁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시각을 비교하여 6.25 전쟁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관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면서 내놓은 초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답입니다. 포스터에는 항미 원조라는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북한의 남침을 부인하고 중공군 참전을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우기는 중국 시진핑의 주장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들이 항의하자 의도와는 다르게 홍보물들이 만들어져 유감스럽다면서 황급히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도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당초 강사가 누구였는지, 강연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방첩사령부도 해체됐습니다. 결국 우리 군의 눈과 귀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지사 오영우는 지난 2월 북한의 리오남을 몰래 만나서 북한의 묘목, 신장 투석기 등 1억 6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냈습니다. 북한을 조선이라 부르는 정동영과 함께 추진했다고 합니다. 리오남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의 총책임자 아닙니까? 이 모든 안보 해체의 근원에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친북, 친중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편만 들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력이 세계 5위라는 동문서답만 반복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에 한마디 하지 않고 우리 무인기 때문에 북한이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북한 대변인 같은 발언만 늘어놓았습니다. 안보는 구걸한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머리에 안보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평화를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라 북한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안보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